부도위기에 올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현재 치닫고 있다. 옛날에 서버프라임 모기지 그것과 구조가 되게 유사합니다. 금융위기의 전조 중 하나죠. 이게 수면 아래에서는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현명한 투자의 길잡이 제임스입니다. 오늘은요 사모펀드 부실 사태 이거를 다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사실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모든 금융시장의 포커스가 이란 전쟁으로 가 있는데요. 사실 이 사모펀드 사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 중 하나고,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 사실 끝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현재 진행형의 이벤트이고, 사실 이게 궁극적으로는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가 되어서 시스템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는 어떤 트리거로 보여지기도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 사모펀드 시장이 사모대출 시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은 사모펀드가 자기들이 그 대출을 해준 그 대출 채권이 있겠죠. 이 대출 채권을 유동화시켜서 판매를 한 걸 우리가 사모대출이라고 불러요. 사실 이게 옛날에 서버프라임 모기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것과 구조가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사실 이게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은행 규제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이 시장이 급격히 커진 거고요. 현재 집계되는 바에 따르면 이게 좀 문화마다 다르긴 한데, 현재 기준으로 2.2조 달러에서 5조 달러 사이에 있다라고 많이들 전망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림자 금융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실상 그 정확하게 그 제도권에서 보이는 그런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림자 금융이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규모가 얼마인지도 파악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추산만 한다. 2조 달러에서 5조 달러 사이다 라고 추산만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펀드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 환매 제한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환매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모대출 시장에서 이 사모대출 유동화시키는 걸 자산을 매수한 사람들이 내 돈 돌려줘 라고 했었을 때 그거를 못 받는 사태, 다시 못 돌려받는 사태, 그게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현재 이 사모대출 시장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일종의 2008년도로 치면 현재가 2007년과 비슷한 상황이다 라고들 많이들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실 이게 그 3월 2월달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얘기가 된 건데, 그 원래 블랙스톤이라는 회사에서 그 사실 이 사모대출 시장에 문제가 생긴 거는 그 2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3월 달 들어서 더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클리프 워터라는 곳도 있었는데, 여기도 그 환매 요청이 들어왔었을 때 이거를 부분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뉴스를 낸 적이 있고요. 그리고 HPS 여기도 이제 그 환매 한도를 5%로 축소를 하면서 요청문의 절반 이상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루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제가 전에 다뤄드렸던 내용이긴 한 건데, 분기 환매를 영구 준다 선언을 최근에 또 했고요. 그래서 자산 매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 충격이 지금 극대화된 상황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해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주요 펀드들의 그 근황을 보게 되었을 때, 블랙스톤이 되게 큰 펀드인데 여기는 다행히도 그나마 저대지고 했습니다. 근데 33빌리언 달러, 이제 26빌리언 달러, 그리고 300빌리언 달러, 이런 약간 좀 중소형, 대형 이제 이런 데들이 좀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데이터로 보이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실이 오게 된 원인은 뭐가 있느냐,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AI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사모대출 시장에서 주로 사모펀드들이 대출을 했던 기업이 주로 어디냐, 여기가 사스 기업들입니다. 사스 기업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을 하는 애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AI가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이 사스 모델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AI가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내러티브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사스 기업들의 안정적이라고 해도 현금을 산출 능력이 급격히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스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자산을 가지고 담보 가치를 평가해서 대출을 해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담보 가치를 재평가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LTV,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담보 가치 자체의 비율을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은행들이.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당연하겠지만 사모대출 펀드의 자산 건전성의 타격이 당연히 가겠죠. 이러다 보니까는 신규 롤오버 대출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 전반적인 이 펀드 자체의 자금 조달 경색이 오게 되면서 부도위기에 올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현재 치닫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실제로 지금 보게 되었을 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 현물 지급식 대출 비중이 현재 지금 되게 급등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은 현금 상환 능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현재 현금 흐르면 가짜 수익, 이게 지금 현재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부실 위험을 더 키우고 있는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는 금융주들도 주가가 현재 안 좋은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블루아웃 캐피탈 여기도 상단하거든요. 여기도 환매 제한 하겠다고 하니까 마이너스 10% 급락을 했고, 그리고 아폴로 매니지먼트 여기도 주가가 많이 빠졌고, 그리고 웰스파고도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웰스파고가 사실 여기 이 상업용 부동산, 사모대출 이거에 둘 다 익스포저가 큰 것 중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위기의 전조 증상 중 하나죠. 2007년도에 그 서브프라임 론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는 은행권들에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실제로 나오기 시작했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부르는 건데, 말 그대로 정크본드 대비해서 실제 그 투자 가치가 있는 우량채 이들이 얼마나 갭이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지금 약간씩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현재 이 사모펀드 부실로 인해서 시장에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이런 일까지, 심지어 현재는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하이힐드에 대한 것들이 더 당연하겠지만은 일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은 실제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합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정크본드에 대한 벤치마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반적인 소호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대출 벤치마크가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실물 경기로 위기가 전이되는 2차 충격까지도 가셔야 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현재 가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국내도 비슷한 일이 있는데, 국내도 현재 지금 해외 사모펀드 판매가 급증했었습니다. 보시면은 2023년도 말 기준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1,000억 정도를 매수했었는데, 이게 갈수록 커져가지고 4,800억까지 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국내에도 좀 엑스포저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하다 보니까 금융당국도 현재 지금 좀 긴급 조치를 취하고 나서고 있는, 그래서 사실 이게 그 뉴스가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이게 수면 아래에서는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금감원에서 대응까지 할 정도로 났었으니까 실제로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현재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 금융을 공급을 해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해서 서포트를 하겠다라고까지도 나온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현재 금융권에 전이돼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PF도 현재 비슷한 이슈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PF 자체에 대해서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그래서 기업들의 자금관리 코스트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PF 자체에도 마찬가지로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가시권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랑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봤었을 때는 사실 사모시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맞고, 이게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재편되긴 할 겁니다. 재편되긴 할 거예요. 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어떤 회사가 망하고 어떤 회사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금융위기까지 전개되느냐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현재까지 데이터 나온 거 봤었을 때는 쇼크는 올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데이터로 봤었을 때 전반적 의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레버리지를 축소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제 시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불리시했습니다. 특히나 신흥국 시장, 코스피나 이런 시장에 대해서 되게 불리시했었는데, 현재 이런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이란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레버리지는 익스포저를 줄이는 게 맞다. 그리고 안전 자산으로 많이 이동하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크레딧 스프레드의 확대, 그리고 이제 주요 펀드들의 환매 공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특히나 지금은 지정한 리스크도 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어형 자산들을 많이 같이 좀 권장드리고 싶어요. 뭐 금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걸 좀 권장드리고 싶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현재 지금 암호화폐가 많이 오르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수혜 섹터입니다. 에너지, 방산, 그리고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수혜 섹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지고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레버리지 섹터,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낀 섹터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특히나 이머징 마켓이라고 저희가 그래요. 신흥국들의 이런 충격이 되게 크게 저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현재는 말씀드렸다시피 레버리지를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 좀 관망할 필요가 있겠다. 자,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했으면 좋겠죠. 우리가 언제 뉴스를 보고 언제 이런 것들을 팔로우를 하겠습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투자, 퀀트 투자입니다. 저희 채널은 펀드 투자를 진행하는 채널로서 저희랑 함께할 방법은 여기 아래 댓글에 보시면 들어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